예,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조정 양상인데요. 시황 해설,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죠.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좀 압축해 보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 예,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그 전에 GTC, BOJ, FMC 다 영어네요. 글로벌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이고 어제 사실 조금 쉬어갈 자리에 기관들이 사면서 어제 좀 주식이 조금 땡겼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30분 만에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그 선물을 매도하면서 금융 투자에 현물 매도를 좀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관련된 새벽에 이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 수준에 나왔고, 그렇죠.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조금은 차익 실현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정도인가요? 지금 일본에 17년 만에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이죠, BOJ. 그래서 BOJ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또 클 수가 있거든요. 자금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또 달러 강세예요. 지금 1,300원, 1,330원대 후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좀 팔고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아마 BOJ의 결과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리 인상이 정말 되는 거냐, 아니면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고 또 넘어가는 거냐, 이게 상당히 좀 큰 변수이기 때문에 17년 만에 BOJ의 스탠스 정책 변화가 된다는 점에서 경계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굳이 하나 더 따지자면은 이제 3월에 FOMC를 앞두고 또 이제 경계감이 있다는 좀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3회 정도의 점도표, 금리 인하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 일부 지금 리서치 쪽에서는 지금 점도표가 2회 금리 인하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점도표가 2회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단기적인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약간의 경계하는 정도의 수급적인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젠슨항이 얘 또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블랙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수학자이자 과학자의 이름이라 그래요. 블랙웰인데 이제 새로운 신제품도 그렇지만 이게 약간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건지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블랙웰은 이제 아키텍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블랙웰 같은 경우는 22년에 호퍼라는 걸 발표했고, 23년에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23년에 블랙웰을 발표하면서 이제 올해 본격 출시가 되는데, 사실 시장에 기대했던 것은 이것도 있습니다. 블랙웰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티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부분들이 어쨌든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로 좀 이야기됐던 게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결국 빅테크들이 자체 칩 디자인으로 넘어간다. NPU 쪽으로 이제 자체 디자인한 칩을 만든다. 이것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로이드 통신이 지난 2월에 단독성 보도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 심사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된 커스텀 반도체 사업 진출에 대한 주문형 커스텀 반도체 칩 생산 사업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이것도 좀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바람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쿠다 관련된 소프트웨어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 비백 관련된 부분들도 기존에 4분기에서 3분기로 좀 당기면서 하반기에 비백 쪽으로 넘어간다는 쪽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그리고 지금 중국용 신제품 H20 관련된 생산 관련해서 약간의 미국 쪽의 규제, 이 관련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신제품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두드러지게 언급이 별로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TC 이후에 역시 뭐 비백 통해서 AI 쪽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관련된 쪽에 언급들이 지금 확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관련된 AI 관련된 확산 부분들이 마치 새롭게 진행되면서 이 원전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그 전력 변압기 전선 원전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되는 로봇 쪽까지 지금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기존의 로봇 사업부들이 밸류에이션 설명이 안 됐는데 AI 로봇이라는 게 확장이 되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피규어라는 회사, 이 회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피규어 01 이 로봇가 나오면서 AI 기능이 탑재된 쪽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확장성을 가지고 로봇 사업부를 지켜봐야 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괜찮은 모습이고요. 또 신규 로봇 관련된 주식이 이제 상장도 예정되어 있다는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간다는 점. 역시 그러면 그 근간에 모든 게 변압기, 전선, 네. 원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AI에 대한 확산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똑똑한 이 반도체 쪽은 좀 조정 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마무리하고 세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좀 잡는 구간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컨퍼런스는 21일까지니까요. 일단 며칠 동안에 또 조금 추가적인 내용, 특별히 참여 기업들,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얘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고요. 오늘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EOJ의 금정인데 당초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가 지금은 뭐 오히려 엔화가 좀 강세로 가면 또 최근에 많이 들어갔던 외국 자본들이 한국으로 좀 올 수도 있지 선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살짝 좀 시장의 그 의견 결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화가 세게 되면은 달러가 또 약세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17년 만에 정책 변경이 된다는 점에서 다소 단기적인 출렁거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그게 악재로 적용될 가능성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이 부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고 그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NK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NK 트레이딩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쉽게 옮겨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예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니까 왜 한국에 자금을 두겠느냐.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 그런 아주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NK 트레이딩도 겁먹을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들도 NK 트레이딩 자체가 너무 많은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일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무너뜨릴 만큼의 NK 트레이딩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핫 테마는 앞서 저희가 이제 AI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테마인데요. 다시 온 디바이스 AI를 주목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이면서 네. 실제 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최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뭐 밸류가 비싸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온기가 확산되면서 HBM 쪽에서 뭐 CXL 등을 포함한 PIM 쪽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MPU가 넘어가고 뭐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IP 점점점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PCB까지 넘어오는 뭐 이런 구조로 쭉쭉쭉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은 AI 관련된 쪽은 우리가 뭐가요? 지금은 서비스 쪽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 디바이스 쪽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인프라에서 디바이스로의 확장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지금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급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이 인프라도 결국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으면 결국은 다 무용지물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이클의 확장은 디바이스로의 확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 2분기 이후의 흐름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디바이스 쪽의 확장 국면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어제 기사가 나왔죠. 애플이 워낙 급하면 구글에 그러게요. 제미나이 쓰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서로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던 회사거든요. 애플이 구글 거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삼성이 뭐 갤럭시 24에서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급해졌죠. 네, 그래서 애플도 워낙 급하니까 예. 구글 제미나이를 뭐 탑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갑자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디바이스 쪽에 뭔가가 애플도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급하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의 큰 흐름은 결국은 서비스 쪽은 역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AI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누가 선도를 할 것인가. 결국 디바이스 쪽에 핵심이 영향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되면 AI 관련된 서비스가 챗GPT 등이 나오고 있고 올해 내년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 투자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가속기에 클라우드 이쪽이 같이 결합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가게 되면서 결국은 전체 3년 만에 전체 서버에서 AI 가속기가 현재 5%대에서 3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디바이스 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순서에서 결국은 뭐 애플 비전 프로가 주도를 할지 갤럭시가 뭐 주도를 할지 그 부분은 좀 실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보는데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가 깔리는데, 인프라 투자가 깔리는데 약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사이클이 보수적으로 2년 정도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작년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구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역시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들은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체인들이 아직까지는 올해 상반기 정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 이전에 디바이스로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AI 쪽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하면서 주가들이 폭락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과거에 보면은 인터넷 서비스 사이클에서 시스코 주가가 깨지면서 IT 버블로 주가가 막 폭락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사이클도 초반에는 의미가 없었다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면서 굉장히 폭락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시장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003년 반도체 혁명으로 2시간 가던 노트북이 8시간 정도로 이제 사용 시간이 확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이파이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이후에 PC 시장이 노트북 시장으로 사이클을 확 옮기면서 디바이스의 변환이 나왔죠. 여기에 관련해서 큰 진화가 있게 되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하반기 이후로 디바이스가 어떻게 도래하느냐가 투자 포인트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주도주였던 서비스와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디바이스 관련해서 유지한 것은 6월 달에 WWDC의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결국 iOS 18 부분 버전의 AI를 대규모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애플이 지금 제미나이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AI 쪽의 디바이스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될 것인가 부분이고요. 애플의 방향성 예측은 강화 학습, 센서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윈도우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부분도 역시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디바이스 교체 수요의 창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질 어떤 그런 사이클로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트리플 카메라 사례도 있죠.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이 우리가 인스타를 하게 되면 뭐 자랑도 해야 되고 음식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유튜브 촬영도 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AI 쪽도 이제는 디바이스 쪽에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NPU 탑재가 또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AMD나 퀄컴이 모바일에서 결국은 NPU를 다는 진화할 수 있는 어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관련된 종목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은 종목도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종목단을 보면 가동률 상승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뭐 하이닉스까지 보겠지만은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 동진세미컴, 리노공업, 그다음에 ISC, 이수페타시스 등등 볼 수 있고 후종단 본다면 검사상비나 테크인, TSE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인텔, AMD 등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동률 상승 쪽이나 후종단의 장비 이런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흐름들이나 기업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조금 더 스타디를 해볼 만한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가운데 확장성을 가지고 AI 가속기에 대한 디바이스 쪽에 변수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적의 확장성을 지금 보여주는 종목 가운데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수주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다변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올해 아마 예상 매출액은 관련된 매출액이 2,800억 정도 될 것 같고 전년비 21% 증가할 것 같고요. 제품군 확대 기인해서 매출액들이 904억 원 더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 신규 제품에 높은 레이어 적용이 예상되면서 신규
신규 제품 믹스 개선까지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의 고도화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용량 확장을 추진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국은 핵심인데 이런 AI 서버 시장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AI 관련된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고도화에 이수 페타시스가 수혜를 받는다는 거고 세 번째로서는 지금 하반기 신규 캐파 가동입니다. 이익이 레벨업이 된다는 건데 국내 시설의 생산 능력은 약 1.5배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2분기부터 수주 규모가 이에 따라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이 올해 하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캐파 볼륨에 대한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8,0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0% 급증할 걸로 보이고요. 내년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9,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0억까지 성장하면서 예. 또다시 올해 대비로도 70% 성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반기에 신규 공장의 레벨업이 캐파 관련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MLB 층수 증가라든지 AI 가속기 스펙 상승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 그리고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수 페타시스가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섹터에 주목하면서요. 그 가운데 주목할 기업들 뭐 많이 있지만 이수 페타시스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